정말은 XRP 같은 경우는 한 몇 초 만에 예치구자를 만들지 않고 바로 ODA를 통해서 그죠? 송금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고. 안녕하세요, 오문석입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XRP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다르나요? 여러분들이 정말은 이거 만약에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각각의 코인에 대한 기능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어떤 그 코인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한 거 아니에요? 가격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우리가 US 달러를 우리가 그 기반으로 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코인들을 보게 되면 1달러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1,450원이다. 뭐 1,430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에 이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언저리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변동이 심하거든요. 근데 둘 다 송금할 때 써요. 둘 다.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아주 일부 제한적인 걸 빼고는 XRP가 더 송금 수수료가 싸거든요. 그래서 정말은 XRP가 송금할 때 많이 쓰는데 대체 하나는 둘 다 송금에 쓰는데 하나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이 XRP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언스테이블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XRP 같은 경우는 둘 다 송금할 때 쓰죠. 쓰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에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제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XR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송금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오리엔티드 되어 있죠. 빠르게 송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이. 왜 쓰냐? 아까 우리가 어떤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치 계좌를. 근데 예치 계좌가 필요 없이 2, 3초 동안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써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한, 그죠?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어떤 영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XRP는 변동성이 있는데 송금에 불리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 이 송금을 하다 보면 송금을 할 때 이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보면 송금할 때하고 실제 송금 받을 때하고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XRP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ODA를 탑재해서 쓸 때 거의 몇 초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몇 초 동안의 그 환율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죠. 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변화가 굉장히 미미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송금에 쓸 수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환위험, 익스체인지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스테이블 송금이 항상 더 효율적인 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송금이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XRP 송금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쳐가는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요. 트론을 네트워크로 하냐, 이더리움을 네트워크로 하냐, 뭐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수수료가 비싸고 어떤 경우는 수수료가 싸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XRP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 XRP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송금이 XRP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서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송금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고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스비라고 해서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부르거든요. 가스비가 높고 이 트론 기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같은 경우는 이 송금용으로 설계돼 가지고 이 속도하고 비용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RP가 현재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가 우리가 없다라는 까지 말씀을 드리면 XRP가 결코 송금용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투자 관점에서 XRP는 어떤 자산인가요?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한 것은 송금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강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송금으로 쓰면 여러분이 별로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난 이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XRP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보면 굉장히 다른 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힘있게 올라갈 때가 많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인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는요.
그 코인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넓어지게 되면 그 코인의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정말은 주식보다는 코인의 가치 평가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구를 진행 중이기도 하고 현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주식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해서 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어떤 DCF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코인에 대한 기술성 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네트워크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 문제, 이런 것들이 발행할 수 있는 그 수량이 제한적이냐 또는 계속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요. XRP는 우리의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소비형 토큰이라고 보기보다는 인프라형 자산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리플의 네트워크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미래에 계속 확장될 거다. XRP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서 지금 현재 우리 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을 한 4위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코인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송금 사용자 입장에서 XRP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투자자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송금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서로의 어떤 다른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송금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XRP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비싸다 싸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빠르게 보내고 수수료가 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다는 의미가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근접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싼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싸고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 자체가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 에러가 생겨가지고 송금하다가 요즘 말하는 문제 에러가 생겨서 가라앉고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XRP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 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XRP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흥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US 달러를 보면 지금 그 US 달러를 신흥국은 별로 많이 안 가져 있습니다. 이 부자 나라들이 US 달러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국은 외환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항상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1달러를 가져와서 1코인을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XRP 같은 브릿지 같은 자산, 이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이 신흥국에서의 XRP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여튼 신흥국에서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은 XRP 같은 경우는 한 몇 초 만에 예치구자를 만들지 않고 바로 ODA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거기서 해외에서 바로바로 직접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편의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디지털 금융에서 XRP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결제의 중심을 담당할 거고 XRP는 이 결제망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거다. 이것이 서로가 완전히 중복돼 가지고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고 이런 구조가 되기보다는 서로가 다른 영역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XRP 자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려가 내가 볼 때는 서로 다른 시장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각자 보완적으로 나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